여러분들의 수술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약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점이 있으면 꼭 병원에 알리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세상 원장 주창기입니다. 오늘은 성형수술 전에 꼭 먹어야 되는 약과 절대 먹지 말아야 될 약, 그리고 병원에 꼭 알려야 되는 알레르기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은 약을 한두 개, 두세 개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약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은 이 약을 그냥 무심코 드시고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될 거는 성형수술뿐만 아니라 모든 수술을 할 때는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약들은 일주일 정도는 끊어주셔야 합니다. 이 약을 내가 평상시에 복용하고 있다면 수술을 하러 가는데 이 약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를 드시게 되면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것들이 대사질환이라고 합니다. 대사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 지방간, 이런 질병을 아마 생각하게 될 겁니다. 흔히 말하는 것은 고혈압이라는 것은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약입니다. 이런 약은 수술을 내가 하러 간다 할지라도 절대 끊으면 안 되는 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갑상선이 있을 겁니다. 갑상선 약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거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을 겁니다. 이런 약도 갑상선도, 즉 인체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 약이므로 꼭 이런 약은 드시는 것이, 수술을 하러 가실 때 의사 선생님한테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이 약을 드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꼭 여쭤보시고, 문제가 없다면, 이런 얘기를 못 들었다면 드시고 가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또 여러분들 당뇨를 많이 앓고 계실 겁니다. 당뇨를 앓고 계신다면 중요한 게, 수술을 했을 때 이 수술 부위가 잘 회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수술을 하러 가는데 이 당뇨약을 끊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됩니다. 당뇨약은 정상적으로 잘 드시는 게 좋은 약입니다. 왜냐하면 수술 후에도 미세혈관이 미세한 조직까지 혈액이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직이 회복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당이 높다 그러면 혈액이 끈끈해집니다. 끈끈해지면 미세한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정리를 하자면 성형수술 전에 꼭 먹어야 되는 세 가지 약입니다. 첫 번째, 고혈압 약입니다. 두 번째, 당뇨약입니다. 세 번째, 갑상선 약입니다. 여성들 중에서 이런 약을 많이 드실 겁니다. 부정출혈이 있다든가 아니면 갱년기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여성 호르몬 제제를 많이 복용하실 겁니다. 여성분들이 생리기간 중에 수술을 하면 출혈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런 것이냐면은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여성 호르몬은 이 혈액을 약간 묽게 해줍니다. 묽게 해주는 경향이 있어서 출혈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나 며칠 뒤에 수술을 하실 분들은 이런 호르몬제는 기본적으로 끊는 것이 또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약은 수술을 하러 가면 반드시 끊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내가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심장에 스텐트를 박았다, 아니면 심장에 판막 수술을 했다,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들이 흔히 항혈전제라고 드실 겁니다. 항혈전제는 심장에 어떤 이물질이 끼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혈액을 묽게 해주는 약입니다. 이런 약은 수술을 할 때 많은 출혈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은 최소 일주일간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한 다음에 이 약을 끊어도 된다 하면은 성형수술을 할 때는 최소 일주일 정도로 이렇게 끊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건강보조식품으로 많이 드시는 비타민 제제라든가 혹은 이 오메가3라든가 아니면 여러 약들이 있습니다. 이 수술에 이런 약도 출혈을 증가시킨다거나
이런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도 될 수 있는 끊어주시는 게 좋고요. 부중을 초래하는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장병 약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진통제를 복용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잠을 자지 못해 갖고 수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또 있고, 여러 원인에 의해서 갖가지 이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약도 여러분들이 가급적 수술을 할 때는 어떤 요인이 수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최소 일주일 이상은 여러분들이 이 약을 끊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무심코 복용하는 약들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수술에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떤 약은 심각한 부작용을 해서 수술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드시는 약이 있고 아니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있다면 꼭 수술 전에 꼭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하셔갖고, 내가 지금 이런 약을 복용하고 있다, 이거 오늘 수술에 괜찮으냐, 꼭 이런 얘기는 꼭 미리 말씀을 하셔갖고 수술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행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성형수술 전 먹지 말아야 될 약 5가지입니다. 첫 번째, 호르몬제. 두 번째, 비타민제. 세 번째, 건강보조식품. 네 번째, 고지혈증. 다섯 번째, 항응고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하나 또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약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약물에 알러지가 있다면 그 약물을 투입했을 때 기도가 부어갖고 기도를 막기 때문에 호흡을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수면 마취를 하는 건데 나는 계란에 알러지가 있어. 그런 거는 내가 뭐 계란에 알러지가 있는 건 뭐 굳이 안 알려도 되겠지 라고 얘기하면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면 마취 그 프로포폴이라는 약을 배양할 때 계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라면 프로포폴 투여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어떤 음식에 알러지가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병원에 수술이 예정됐다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하셔서 그거에 대한 올바른 처치를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꼭 병원에 알려야 되는 알레르기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약 알레르기입니다. 두 번째, 계란 알레르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약물이든 음식이든 여러분들의 수술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약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점이 있으면 꼭 병원에 알리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상 원장 주창기였습니다.